그냥 어차피 한두 문제 무조건 못 풀기 때문에 그거에 풀려고 시간을 너무 쏟는 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1차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남들 하는 것만 다 챙기고 빠뜨리지 않고 하면 된다. 사실 뭐 저희 1차 시험은 객관식이기도 하고 이게 절대 평가라서 막 엄청난 공부 방법이 있다기보다 저는 일단 학원 커리큘럼 따라서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독학을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굳이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서 독학을 하기보다는 선생님들이 강의해주는 거 내용을 듣고 이해를 하고 그 커리큘럼대로 꾸준히 따라가다 보면 60점 이상 맞는 건 솔직히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을 들긴 하거든요. 다만 이제 저희가 회계학이 있잖아요. 회계학이 무역 쪽으로 나가는 분들한테 되게 생소한 과목이다 보니 회계 쪽만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 강의를 저는 일단 2번을 들었어요. 개념 자체가 저는 좀 생소하기도 했고 이해가 잘 안 돼서 기본 강의를 2번씩 들었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과목이다 보니 각 챕터별로 처음에는 대표적인 유형인 문제 2~3개씩만 풀었어요.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해도가 별로 높지 않을 때 모든 문제를 다 풀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서 투입 대비 나오는 아웃풋이 너무 효율이 작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뭐 2~3개 먼저 풀어보고 이게 안정화가 되고 이제 4개 조금 만들어지면 거기에 파생된 문제를 더 풀어서 좀 범위를 늘려갔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회계학은 똑같은 문제를 뭐 거의 10번 정도 풀었던 것 같아요. 같은 문제집으로 굳이 뭐 새로 문제 2권, 3권 사지 않고 동일한 문제집으로 처음에는 연필로 연습장에 풀었어요. 연습장에 풀고 문제에 손도 대지도 않고 책에는 연습장에 문제 풀어보고 2~3번까지는 그래도 안 풀리는 거는 이제 체크 표시해놓고 또 풀어보고 하면서 결국 시험 전날에는 정말 안 풀렸던 문제 1~2가지랑 그리고 각 챕터별로 정형화된 이제 꼭 나오는 파트 문제 2~3가지 해서 한 4~5개 문제만 해서 전날에 보고 들어갔고 또 이게 저희 1차 시험 자체가 뭐 100점 맞아 합격하고 이런 시험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회계의 원가 관리 어느 파트를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. 그러면 저는 그 파트는 그냥 버렸거든요. 사실 2~3문제 정도라 여기에 뭐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입해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풀 수 있냐를 생각해 봤을 때 그것보다 차라리 다른 과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회계의 다른 파트에 내가 잘하는 파트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해서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남들보다 빨리 잘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합격이 더 쉽겠다 싶어서 버릴 건 버리고 챙길 건 챙겼는데 근데 그렇다고 뭐 원가를 다 버리면 합격하기 힘들긴 하거든요. 그러면 이제 회계가 꽈락이 날 수 있으니까 절대 이제 그렇게는 하시면 안 되고 회계의 뭐 아주 조그만 어느 파트 강의할 때 선생님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 파트는 조금 지엽적이다. 이런 것까지 굳이 다 챙기면서 공부를 할 필요는 저는 막 추천드리진 않는 것 같아요. 다른 과목에 조금 더 시간을 쏟으면 평균 점수는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 꽈락만 나지 않는다면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1차는 객관식이니까. 네. 1차는 어느 정도로 합격하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? 1차도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긴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나요. 근데 회계도 70점이 넘었던 것 같긴 해요. 그럼 말씀하신 것 정도로 준비를 하면 네. 1차도 좋은 점수를 네, 맞아요. 그냥 어차피 한두 문제 무조건 못 풀기 때문에 그거에 풀려고 시간을 너무 쏟는 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1차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남들 하는 것만 다 챙기고 빠뜨리지 않고 하면 된다.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네. 노베이스가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 없을까요? 네, 저도 회계랑 내국소비세법 이 부분은 여기 2과목은 아예 모르던 파트라서 사실 1차에 당락을 결정하는 건 회계학이거든요. 관세법이나 무역영어는 풀면 돼요. 풀면 되고 기출문제 계속 풀어보면 비슷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60점 맞는 건 어렵지 않아요, 사실. 근데 회계학은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고 개념 이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숫자 싸움이기 때문에 저도 했으니까 이제 당연히 다들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저도 했기 때문에. 혹시 영어 같은 경우에는 네. 기본 베이스가 좀 있으셨나요? 영어 없었진 않았지만 근데 무역 영어랑 일반 영어 잘하는 거랑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. 혹시 어떤 점이 크게 다를까요? 뭐 약간 독해를 할 때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사실 단어 자체가 무역에 초점이 맞춰진 과목이다 보니 뭐 내가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무역 영어를 시험에 봤을 때 이거를 다 맞출 수 있다? 그건 전혀 아니고 공부를 하긴 해야 돼요. 관련된 용어도 알아야 되고. 영어가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이 무역 영어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? 아니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 영어, 뭐 토익이랑 이런 거랑은 좀 완전 다른 결이라 그냥 무역 영어 그 자체 한국어로 이제 이론을 듣고 관련된 영어
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엔. 회계학 노베이스로 공부하는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한 2년 반 정도 다른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시험 공부해서 이제 막 합격한 백지은 관세사라고 합니다. 제가 18년도에 입사를 해서 21년도에 퇴사를 했었어요. 그때가 딱 코로나 시기랑 겹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타격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그때 약간 전문가가 되면 어떤 분야에서 뭐 이런 불강력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퇴사하고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, 관세사는 사실 이제 관련 학과를 제가 졸업을 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전공이랑 관련 있는 쪽으로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관세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. 그 관세사 시험에 관련된 학과가 어떤 혹시? 저 주전공 영문학과인데 이제 무역학과를 복수 전공을 해서 이제 뭐 선배분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가끔 학교에 오셔서 이제 뭐 강의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알고는 있었습니다. 혹시 시험에 네. 그 학과 나오신 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신 것 같으세요? 사실 거의 큰 도움은 안 됐으나 1차 과목에서는 무역 영어나 2차 과목에서는 무역 실무 정도 약간의 이제 베이스가 조금은 깔려 있다. 그렇지만 뭐 비전공자랑 비교하면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다고 솔직히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무역 관련된 자격증 되게 많아요. 뭐 보세사도 있고 원산지 관리사 등등 많은데 보세사 쪽은 솔직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요. 뭐 원산지 관리사나 국제무역사, 물류관리사 이런 쪽은 관세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이제 이런 자격증들 조금 더 수월하게 취득을 할 수 있게 돼서 관세사를 따게 됐고, 원산지 관리사는 또 실제로 시험 끝나고 올해 쳐가지고 합격을 해가지고 네, 그래서 관세사를 공부해야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. 이제 수석 합격을 하셨는데 네. 혹시 시험 전에 계획이나 전략 같은 걸 세우셨나요? 그럼 어떻게 세우셨는지? 저는 이제 공부 이제 시작해가지고 합격하는 데까지 걸린 게 한 19개월, 20개월 정도로 1년 반 조금 넘게 공부를 했었는데, 퇴사하고 조금 쉬다가 1차 시험이 3월인데 이제 3월 전까지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. 근데 사실 그때 많은 분들이 동차 준비를 하시긴 하거든요. 왜냐면 6개월 동안 1차만 공부하기에는 조금은 긴 시간일 수도 있어서. 근데 저는 이제 괜히 그렇게 했다가 1차를 떨어지고 그 내연도에 1, 2차를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과감하게 저는 1차만 딱 공부를 했거든요. 6개월 동안 하고 나머지 1년 2개월 2차에 올인하자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서 1차 때는 딱 1차 공부에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 1년 2개월 동안 2차에만 올인을 하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고, 전략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일단 후회하지 않게 공부하자였던 것 같아요. 사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막 전략이라고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. 그 계획은 뭐 1차 하고 2차 공부하자 이 정도가 큰 틀로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인터넷을 찾아보시거나 네. 주변에 원래 지인분들이 아, 좀 소개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은 시험 자체는 이제 알고는 있어가지고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했죠. 관세사 검색을 해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, 수험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이런 걸 쭉 찾아봤을 때 뭐 평균 수험 기간 3년 반 이렇더라고요.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하다가 기출문제나 이런 거 대충 보고 그래도 뭐 해볼 수 있겠다 과목을 보니까 당연히 어려웠지만,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면 시험을 쳐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, 일단 제일 큰 학원에 갔어요. 제일 큰 학원에 가서 그 커리큘럼대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. 쭉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. 큰 학원은 그러면 네. 원래 알고 계신 건가요? 원래는 몰랐는데 이제 네이버 치니까 학원 이게 여러 개 뜨더라고요. 이제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뭐 합격자 제일 많이 배출한 학원이라던가 이런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강의를 수강을 했던 것 같아요. 시험 준비하실 때는 네. 혹시 전략 계획이나 이런 거 세울 때 네. 수석 합격을 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전혀 없고요. 일단 합격하자가 제일 큰 골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수험 기간이 조금 길다 보니까 평균 수험 기간이, 그래서 최대한 유예생으로 2년 안에 무조건 나오자가 제 목표였어요. 보통 저희 채널에는 이제 수석 합격자 같은 분들은 네.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내용까지도 네, 다 네. 공부를 하신 분들이 합격하시는 분도 있고, 네.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수석 합격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다는 가능성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.
사실 어떻게 했다기보다 하다 보니까 잘 되긴 했는데 저도 지엽적인 부분까지 다 챙겼어요, 사실. 처음에 공부할 때는 합격만 하자였다가 모의고사를 보통 6개월 정도 보거든요. 모의고사 딱 쳤는데 등수가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어요. 그래서 잘하고 있구나, 생각보다 내가 다른 친구들이랑 비교했을 때 그래도 조금은 앞서 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멘탈이 안정화가 됐고 저는 그러면서 공부를 이제 지엽적인 부분까지 그때 많이 챙겼고 근데 시험 한두 달 전에 또 모의고사 쳤는데 또 너무 잘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이 정도면 1등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때 좀 들었던 것 같아요. 들다가 그래도 합격만 하자라는 마음으로 들어갔었어요, 사실. 수석 합격을 따로 준비하신 건 아니지만 네, 시험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. 이제 점점 자신감 같은 게 아, 네, 맞아요. 네, 처음에 좀 힘들었는데 이제 그게 좀 많이 쌓이고 결과물이 보여지니까 모의고사 때 등수로 딱 랭킹이 보여지니까 그때 좀 자신감을 조금 더 얻고 공부량을 조금 더 늘려갔던 것 같아요. 학원을 다니신 게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? 사실 저는 강의는 무조건 들으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 강의는 들으셨으면 좋겠고 근데 모의고사도 6개월 내내 뭐 치라고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3개월 정도는 꾸준하게 모의고사는 응시해보면서 써보는 연습을 해야 저 2차 시험은 서술형이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. 아예 모의고사를 쳐보지도 않고 바로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면 심리적으로 좀 불안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모의고사랑 강의는 그래도 듣는 게 좋지 않나. 네. 혹시 강의는 시간으로 들으셨나요? 아니요, 저는 무조건 인강으로 들었고, 일단 실강을 들으면 왔다 갔다 하는 이동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학원 바로 옆에 자취를 하지 않는 이상 저는 인강을 추천드리고 또 저는 좀 성격도 좀 급해서 1.5배속에서 2배속으로 사실 들었거든요. 모든 강의 혹시? 네, 거의 모든 강의 그렇게 들었고 그리고 조금 이해 안 되는 파트는 2번씩 들었어요. 그래서 강의를 최대한 좀 빨리 듣고 제 시간을 많이 확보를 했어요. 많이 확보를 하고 제 공부 시간 늘려갔던 것 같아요, 갈수록. 그러면 수석 합격 자체를 어떻게 보면 집 근처에서만 공부하셔서 네, 저는 하신 거예요? 본가에서 공부했어요. 네. 저는 사실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약간 너무 좀 마음이 그런가? 2차 기본 강의 듣고 나서 공부가 안 되길래 실강을 들으러 서울에 올라왔었어요, 사실. 한 달 정도? 네. 한 달 들었는데 이게 진짜 의미가 없구나라고 느껴서 저는 다시 바로 내려갔어요. 한두 달만 딱 실강 듣고 왔다 갔다 이동 시간이라든지 또 저는 본가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뭐 케어해 주시는 부분도 당연히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다 빠져버리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밥 먹는 것도 조금 쉽지 않았고 해서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실강 듣는다고 엄청난 시너지가 나는 게 전 아니었더라고요. 모의고사도 그러면 실강으로 모의고사 직접 가서 뭐 치시고 안 하시고 모의고사는 저는 본가가 이제 경상도라서 대구 가서 쳤어요.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 사실 그것도 매주 치진 않았어요. 매주 치면 체력 소모가 너무 많이 돼서 2주에 한 번,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쳤던 것 같아요. 연습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. 네.